윤석열 대통령이 복도를 따라서 배석해 있는 여야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전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의 기립, 환대 속에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입장할지 살짝 머뭇거리는 모습도 나왔고, 그러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환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첫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특별히 지금 민주당 쪽으로 가서 대통령이 한 번 더 인사를 했어요. 의장께도 인사하시죠. 예. 자, 의장에게 인사를 깜빡해서 여야 모두에서 지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이런 것도 좀 깜빡하신 것 같아요. 자, 시정연설 들어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오던 우리 경제의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전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억 4천억이지만 59조 4천억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년도 세계 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천억과 금년도 지출 구조 조정에 의한 예산 절감액 7조 원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천억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의 23조 원, 국가 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년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3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의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전을 위해 총 3조 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지금 하는 거? 나가시고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마쳤고요. 자, 이제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이할 만한 점을 몇 가지 꼽자면 이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서두에 밝혔고요. 특히 이제 추경의 의미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호소도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운데 국회의원들 의원석에서 박수가 이제 여러 차례 터져 나왔고요. 지금 퇴장을 할 때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쭉 서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서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악수를 다 빠짐없이 했고 지금은 이제 여당 의원들과 가벼운 인사말 정도 나누면서 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 정도면 굉장히 원만하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앞에 사전 환담 때도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환담 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시 내려와요. 퇴장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빠짐없이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의 의지로 보여요. 보통은 이제 동선 따라서 쭉 대통령이 퇴장을 하시는데 가다가 멈춰서서 내려와서 악수 못한 특히 이 민주당 정의당 쪽 의원들에게 악수를 하고서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마저 이제 악수를 하고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본회의장을 지금 빠짐없이 다 두루 다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안쪽에 앉아 있는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복도 쪽이 아니라 나랑 이제 악수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기스박수를 이제 청했는데 이런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소통을 강조하는 평소 대통령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죠. 퇴장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뒷선에 있는 의원들과도 일일이 다 빠짐없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앞선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지금 퇴장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상 전임 대통령들은 이제 동선에 따라서 배석한 의원들과만 인사를 하는데 지금 정의당 쪽으로 왔죠. 정의당 쪽으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고요. 정의당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정의당 의원들과도 함께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모습 같아요. 지금 첫 시정 연설인데 뭐 누구만 인사하고 누구만 인사 안 하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빠짐없이 지금 정의당 국회의원들과도 일일이 다 인사를 하고 있고 옆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황했죠. 그럼 내려가는 김에 저기까지 다 내려가라. 아예 작정하고 내려가라. 옆에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민주당 쪽으로 왔죠? 예, 민주당에 빠진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 뒤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 인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재밌네요. 자, 네, 이렇게 덕담도 주고받는 모습. 네, 멀리 있는 의원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표정들도 굉장히 지금 밝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지금 눈에 웃음기를 띠고 있고, 자, 민주당의 이제 여성 의원들과도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용진 의원 뒷모습 보이는데 자 박용진 악수대기 악수하면서 자 인사말 주고 받았어요. 돌직구쇼 멤버 박용진 의원이랑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상민 의원과도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도 악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분위기 좋죠. 이상민 의원과도 자 이제 퇴장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조홍천 의원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면서 굉장히 지금 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했다 잘했다 고개를 연신 끄덕이면서 한 명 한 명 인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듯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또 이례적인 모습 뭐 유감없이 여기서 또 발휘되네요. 그래서 주말에 최소 경호 인력만 데리고 시장 가고 한옥마을 가고 백화점 가고 한 게 이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스타일, 스킨십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분석을 오늘 저희가 마침 했는데 또 마침 시정연설한 이후에 요 하나도 빠짐없이 인사하는 행동에서 또 그 특징이 다시 한번 좀 발견이 됐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앞서서 이제 뭐 낯익은 의원들 많이 보이는데 보통은 이제 중앙 통로를 향해서 배석한 여야 의원들과 악수하고 통로로 빠져나가요. 아마 지금 보니까 에스코트를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예상했던 것 같은데 동선과 스텝이 꼬였어요. 대통령이 쭉 가다 보니까 아니 민주당 의원들 악수를 안 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서 S자로 내려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하고 다시 가다가 정의당 의원들 인사하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예 그냥 내친 김에 저 박용진, 조홍천이랑도 해라. 악수까지 다 하고 결국 빠짐없이 다 악수하고 났습니다. 즉흥적인 거죠. 글쎄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좀 저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석에서 지역 당협위원장들하고 미팅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했는데 사실은 한 분 한 분 악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주저함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20대 국회에 있었지만 대통령 시정연설 때 와서 저렇게 거의 전 의원에게 악수를 한 대통령은 아마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회의장을 거의 훑고 가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리을자, S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행하시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당황하실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당황했어요. 네. 스텝이 한번 두 발자국 오른쪽 왼쪽 꼬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도 왔을 때 저도 국회에 있었는데 사실은 저 때는 저 앞에 오신 분하고 악수하고 싶어서 그 동선에 가서 이렇게 미리 서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동선에 미리 가셨던 분들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네. 원래 자기 자리로 막 가서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 장면에서 또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신 것도 그랬고 또 이 연설하실 때 보면은 보통 대통령이나 원내대표, 당대표에게는 이게 앞에 투명 프롬프트가 제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느낄 만큼 밑에를 보지 않고 연설을 하시는데요. 오늘 대통령 보니까 열심히 밑을 보고 계세요. 예. 어찌 보면 종이가 더 편하셨을 수도 있고 또 프롬프트를 의식하는 것보다 본인의 스타일로 그냥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글쎄 어찌 보면 저런 경험이 없어서 미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정치의 경험이 없지만 정치에 들어오셔서 예. 어떤 정치의 관례나 이런 것들에 굳이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 그렇죠. 독특한 스타일도 좀 읽혔습니다. 좋은 것은 좀 닮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의 나쁜 관행들은 저렇게 윤석열 스타일로 좀 거부하면서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가신다면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적중하고 새로운 국민통합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의 악수 정치 뭐 이런 프레임이 악수 정치라는 제목이 아마 내일 조간신문 어딘가에 좀 나올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아까 의원석에서 와라는 한호성이 터졌던 대목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의원석까지 다시 내려와서 악수할 때 터진 게 아니라 내려왔다 올라가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국회의원들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퇴장하다가 정의당 석으로 가서 내려와서 정의당의 뭐 심상정 의원, 장혜영 의원 등등을 다 챙길 때 그때 국회의원에서 와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김수현 교수님.
사실 악수라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대단한 걸 수도 있는 게 그 잠깐의 한 2, 3초 동안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말을 나누는 게 굉장히 사람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이제 스타일이 좀 이런 스킨십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가깝게 사람과 사람을 만남으로써 좀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서민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 혹은 국회의원 모두와 눈을 맞추고 악수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나 주저하며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고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봤고 어떻게 보면 소탈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에서 너무 싸우니까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이렇게 당에 관계없이 모두가 좀 한마음이 돼서 예. 악수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하는 모습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보기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좀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은 그 레토릭이라고 하죠. 좀 근사한 수사, 근사한 어구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실무 위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 추가 경정을 해야 되고 민생을 어떻게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지 이게 뭔가 근사한 문구, 뭔가 유려한 문장가가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문장 같은 것들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담백하고 솔직해 보여서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조응천 의원이 마지막에 다 대통령이 훑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악수하고 그리고 이제 조응천 의원 악수하고 다 보니까 이 돌직구 멤버들이 저희 곳곳에 포진이 돼 있는데 나가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아픈 말 많이 했었는데 최근 뼈 아픈 말 조응천 의원 표정이 좀 눈여겨 보이더라고 막 이러면서 잘했다 이런 모습도 야당 의원들 표정이지만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눈살이 찌푸려진 게 뭐 일단 피켓 시위했던 장면들 그리고 입구부터 시위를 하거나 한 번은 또 이제 등을 돌려서 있는 모습, 아예 퇴장을 해버리는 모습. 사실은 그럴 만한 정치적인 공방이나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면전에 두게 피켓 시위 둔다거나 얼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은 성숙한 국회에서 이제 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이제 별다른 정치적인 현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발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신날같이 많은 날들이 남아있죠. 무려 5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날짜에 국회를 방문할 것인데 마지막 시정연설에도 저런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협치하는 모습,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모습,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어떤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고 특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힘 있다고 상대편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 마지막도 저 모습을 볼 수 있게 정말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현재 국회 분위기는 상당히 좀 살얼음 판이다. 특히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는 뭔가 신경전 양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류를 민주당이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사반대 거기에 이제 임명 강행을 앞두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 원래 수차례 대통령이 제안을 했었던 여야 대표와의 어떤 김치찌개 소주 회동도 급기야 불발됐고 대통령을 향해서 쇼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날선 비판이 민주당에서 터져 나온 게 바로 이 시정연설 직전까지의 오늘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국회 분위기를 뭔가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이 국회 본회의장을 말 그대로 쫙 다 누비고 다니면서 악수하고 나서의 어떤 분위기와 좀 상당히 좀 반전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물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나왔던 반응과 이제 당이 내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개인기와 이런 스킨십이 국회 정치, 대국회 정치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수도 있다, 한 소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이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지도부와 환담을 했는데 그 장면도 함께 사진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환담이 이루어졌고요.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에 자 이제 정의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이제 앞쪽에 상석에 앉아 있고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 왼쪽에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와서 반갑게 이제 악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허리를 굽혀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에게도 이제 인사를 했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의 오른편에 이제 앉아서 환담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이 뭐랄까 아까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대통령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박병석 의장에게
김수영 교수님, 앞서서 이제 인사하는 거 깜빡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에는 아까 만나서 인사 다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국회 관련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좋게 봐줄 수 있는 실수죠. 사실 뭐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 오히려 좀 비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그 기존의 관행에 젖어 예. 있는 정치인보다는 아까 한 번 인사하지 않았냐 이거잖아요. 그 이제 아까 봤는데 또 예. 와가지고 다시 인사해야 되는 게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차례에 있는 건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오히려 좀 더 신선하고 소탈하고 그냥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을 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의미 평가해봤습니다.